아버지의 공직재산 등록에서 고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유학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고 좀 들어주시고요. 2013년까지는 고지 거부를 안 했고, 네. 2014년부터 고지 거부를 예, 근데 했죠. 2014년부터 지금 이제 아드님이 유학을 가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어제 그 답변하시면서 유학 가기 전에 1억 2천 정도 예금이 있다고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유학을 갈 당시가 나이가 한 30세로 되어 있고, 30.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7세 때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한 3년 좀 남지 안 되는 기간인데요. 산업기능요원은 네. 34개월 동안 급료를 받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러면 1억 5천을 1억 5천이 전부 다 군대 생활과 그 3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돈 전부입니까? 그 전에 그 외종으로부터 네. 증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증여?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셨고요? 아닙니다. 1,500만 원인가 이렇게 네.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공개될 수 있는 범위가 그 예,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06년도 산자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다 검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1,500만 원이야 큰 돈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니죠. 1억 5천 내서 그러니까 1억 5천을 모았는데 1억 2천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1,500만 원은 사실은 큰 돈은 아니죠.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건데. 저도 네. 1,500만 원을 증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다 과거에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제 1억 2천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학을 가면서 외화지급 보증서 1억 2천만 원을 끊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종의 이제 대출과 같은 건데, 예. 이게 본인이 직업이 없는데 이 대출 보증서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의 예금으로 한 것입니다.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첫 해 한 2년 동안에는 이 가지고 간 돈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유로로 6만 6천 유로 정도의 그 입학, 그러니까 교육 비용이 드는 걸로 지금 저희가 대충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 포함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1억 2천을 다 쓰고 또 비후반부에는 며느님 되시는 분이 파리 삼성전자 지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걸로 다른 인턴도 한 적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인턴에서 800유로, 600유로 뭐 이거는 사실상 해외에서 생활할 때 이게 뭐 넉넉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부가 학비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후보자의 말씀을 100% 믿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빠듯하게 소명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미국으로의 유학 과정입니다.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는 제가 봤을 땐 예금 잔액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프랑스 유학에서 다 부모 도움 없이 썼다면 미국 갈 때도 돈이 있었습니까? 돈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약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재산고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데 미국도 제가 보니까 연학비가 한 6만 3천 불 3년 학비로 치면 18만 9천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주거급여를 받으셨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 손자도 나셨던 것 같고요. 아기도 있고 그때도 며느님이 경제활동을 하셨습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안 했고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유학 나가기 전에 네. 한국에서 EU 상공회의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되나요? 글쎄, 아마 한 1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1년에서 한때 억대 돈을 받았을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왔다 갔다 외국으로 교통비를 하게 되면 저는 뭐 그게 비용 정도밖에는 추정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신 아드님이 미국에서의 인턴 급여 뭐 이런 걸 쭉 봤을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이제 로스쿨 졸업반이 되다 보니까 인턴 급여가 좀 올라가지만 초창기에는 인턴 급여가 거의 미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초기 인턴 급여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과연 인턴 급여만을 갖고 배우자도 소득이 없는데 아이도 키우면서 미국에서 이게 수학을 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님 요즘은요 대학생들도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공부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여유가 있을수록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가서 무슨 사정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프랑스 유학까지는 후보자님의 어떤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 유학까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그 미국의 로스쿨의 그 수업료가 비싸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아마 일부는 그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는 학자금 융자를 했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학자금 융자는 누가 갚나요, 그러면? 본인이 갚죠. 본인이. 졸업하고 나서 갚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취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인턴이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7만 6천 불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인턴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금은 장학금과 융자를 통해서. 혹시 어느 도시의 아드님이 사세요, 미국에? 여기 하버드 아닙니까? 네. 예, 보스턴이죠.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보스턴의 집값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비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거주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고 아이 학비도 들고 교육비도 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으면 7만 6천 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생활하는데 한 2, 3만 불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자금 융자도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학자금은 장학금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융자를 받았고 네. 그 본인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본인이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유학을 갈 때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작년 말까지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채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돈, 실제로 자기 돈으로 보스턴의 로스쿨을 가려면 그 감당하기 어렵죠. 그걸 제가 그 제 돈으로 감당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간 게 아니고 본인이 해서 본인 책임으로.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가 그걸 다 감당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산고지를 안 하니까 저는 분명히 약간의 지원은 있어야지만 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 와 있는 동안에 용돈을 좀 줬다든지 그런 거야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이제 학비를 줬다든지 뭐 달리 제가 이렇게 송금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찬스라고 용돈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생활비를 넉넉히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개인 간의 부채도 좀 많이 있으신데 자녀들한테도 한 푼도 지원 안 하시고 그러나 1년에 수천만 원씩 기부 행위를 하시는 후보자를 봤을 때 자녀들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박하지? 아니 대학까지 제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대학까지 대학 학비까지 다 키워주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립심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이제 제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을 이제 초등학교 때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1살부터 9년 동안 있다가 그래서 여기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진로도 결정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간 것이고 이제 최근에는 이 미국의 로스쿨 갈 때 사실은 저는 좀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율을 했는데 이제 중견사원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로스쿨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야, 내 나이에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근데 네가 꼭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네 책임으로 해라. 그게 제 지론입니다. 저는 제가 그냥 뭐
이 친구가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하니까 젊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 모레 40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자립을 해야 되죠. 이미 제가 다 가르쳐서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언제까지 제가 빚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학비를 빚을 더 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